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냈다. 보통 물질 4.9%, B는요 암흑 물질이 되는 거고요. A는 암흑 에너지가 돼요. 존재 비율은 대략 5대 27대 68의 존재 비율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현상들,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중력 렌즈 현상, 은하대에 속한 은하들의 이동 속도.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선 은하는 은하 중심의 질량이 대부분 모여 있고요. 그리고 별들의 회전 속도는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느려지는 케플러 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측해 본 결과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진 별들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이 결론이 맞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우리가 관측한 은하의 질량보다 5배 이상은 우리 은하가 더 무거워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더 무거운 질량을 가져야 될 은하에서 실질적으로 관측되는 보통 물질이 1밖에 관측되지 않으니까 숨어있는 5의 이제 질량을 천문학자들은 암흑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암흑 물질이 은하 전체의 질량을 6이라고 할 때 보통 물질이 1, 암흑 물질이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물질의 보통 물질이 약 4.9%, 그리고 암흑 물질이 26.8%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암흑 에너지의 이제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현상들은요, 빅뱅 이후에 중력에 의해서 우주 팽창 속도가 감소를 하는데 1A형 초신성의 이제 적색 편이량을 측정한 결과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팽창을 한다라는 것은 중력에 의한 인력과 반대되는 개념인 청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력의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우주 전체의 중력의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력에 의해서 팽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암흑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암흑 에너지가 인력을 일으키는 물질의 대략 2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 중에 대략 68.3%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요, 아직까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이제 퀘이사들이나 은하들을 이제 관측하는 그런 기술과 장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기 기억 A는 암흑 에너지다. 예, A 암흑 에너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B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팽창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팽창을 느리게 하거나 혹은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디귿 성간물질은 B에 해당한다. 성간물질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보통 물질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1번. 어떤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에서의 그래프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팽창 속도가 되는 거고요. A 시기는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가 급격히 증감을 통해서 급팽창이 된 시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B 시기를 전후로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팽창 속도가 B 시기 전후로 일정했다는 걸 알 수 있고, C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감을 통해서 C 시기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가속 팽창할 수 있는 그 영향은 암흑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보기의 기억 A는 급팽창이 일어난 시기에 옳은 내용. 니은 우주 팽창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가 큰 C 시기가 B 시기보다 크고 우주의 팽창에 미치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은요, 속도가 빠른 C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지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요, 보통 물질이 되는 거고요. 보통 물질만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과 실제로 관측된 우리 은하의 회전
또 곡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B가 이론적인 계산 결과가 되는 거고요. A가 이제 실제로 관측된 결과가 돼요. B는요, 은하 중심의 질량이 대부분 모여있기 때문에 별들의 회전 속도는 은하 중심에서 멀수록 이제 느릴 것으로 이제 예상된 케플러 회전의 결과가 되는 거고, A는 실제 관측해 본 결과 은하 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은하의 이제 중심에서만 대부분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하의 외곽 부분, 뭐 헤일로가 될 수도 있고 원반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도 물질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들을 우리는 암흑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왜? 실질적으로 관측은 안 되거든요. 예, 하지만 관측에 대한 결과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기억, 실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는 A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은하의 질량의 대부분은 은하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B의 케플러 회전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A 같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 은하 중심뿐만 아니라 은하 원반이나 헤일로에도 많은 질량이 존재한다. 그 질량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A와 B의 차이는 암흑물질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중력렌즈 현상의 원리와 우주 만환경이 관측한 중력렌즈 현상 이미지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퀘이사의 이미지가 은하 C에 의한 중력렌즈 효과에 의해서요, 굴절돼서 찬드라 우주 만환경으로 들어오는 거고, 찬드라 우주 만환경은 굴절된 빛을 직진성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퀘이사의 이미지가 그림과 같이 A와 B로 구분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미지 A, B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은요, 같은 퀘이사의 빛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거의 동일해야 된다. 기억은 옳지 않는 내용. 니은 퀘이사의 빛이 굴절되는 것은 은하 C의 광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은하 C의 질량, 즉 중력 때문에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퀘이사의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통해 은하 C와 그 주변 암흑물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예측한 은하 C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에 의해서 중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만큼 굴절되는 빛의 각도가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 질량값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사의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통해 은하 C와 그 주변 암흑물질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다. 디귿 옳은 내용. 우주론이 수정되면서 발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정적 우주론. 정적이라는 말은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정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현재의 우주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우주론이 되는 거고요. 허블 법칙이 발견된 후에 우주가 팽창을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적 우주론은 팽창 우주의 개념을 포함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허블 법칙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가 1965년에 윌슨과 펜지어스가 우주 배경 복사선을 발견하고요. 또한 우주에서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 비가 확인되면서 끝내는 빅뱅 우주론이 경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은 기억,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되는 거죠. 빅뱅 우주론이 급팽창 이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빅뱅 우주론의 난제들이 있었죠. 평평성 문제, 그리고 지평성 문제, 자기 홀극 문제를 빅뱅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9년에 이제 구스가 급팽창 이론을 이제 제안하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C에는 디귿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급팽창 이론에서 이제 이 표준 우주 모형으로 또 이렇게 발전한 계기는요.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표준 우주 모형이 이제 우주의 상태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따라서 디귿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니은 우주의 가속 팽창 발견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및 에너지의 비율을 오른쪽 그림은 시간에 따른 우주 팽창의 모식도를 나타냈는데요. 빅뱅 이후에 그 팽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감속 팽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현재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요. 보기 기억,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모두 은하 간의 인력을 유발한다. 보통 물질 그리고 암흑물질은요, 물질 간의 인력, 즉 은하 간의 인력을 유발하는데,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청력을 유발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우주에는 가시광선으로 관측 가능한 물질의 양이 관측 불가능한 물질의 양보다 많다. 우선은 암흑물질은요, 빛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관측이 불가능하고요. 또한 보통 물질 중에서도요, 가시광선과 상호작용하는 물질은 일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시광선에 관측 가능한 물질은 보통 물질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가시광선으로 관측 가능한 물질의 양이 관측 불가능한 양보다 훨씬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빅뱅 이후부터 미래의 시간까지 우주의 크기 변화에 관한 3가지 우주 모형을 나타냈고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할지 아니면 팽창을 하다가 수축을 할지, 팽창을 하다가 그냥 멈춘 상태를 유지를 할지는 우주의 밀도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우주의 밀도가 특정한 값을 갖게 되면 우주는 평평한 모양이 되는데요. 이때의 값을 임계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계밀도는 팽창하는 우주와 수축하는 우주의 경계가 되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빅뱅 우주론의 이제 모델에서는요, 우주의 밀도값에 따른 공간의 곡률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곡률의 개념을 먼저 설명할게요. 상대론에 의하면요, 우주가 이제 팽창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는데 그 시공간이 휘어짐 정도를 곡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률값은 임계 밀도를 기준으로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이나 0 값을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밀도 변수라고 해서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오메가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밀도 변수 값은 임계 밀도분의 우주 밀도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우주의 경우는요, 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고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1보다 작고요. 우주가 음의 곡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주 공간이 바깥쪽인 휜 모양, 그러니까 안장 모양이라고 할까요? 말의 안장 모양으로 휜 모양이고요. 이때는 계속 팽창하는 우주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이 경우가 B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닫힌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요, 큰 값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제 양의 곡률 값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주 공간이 공처럼 위쪽으로 이제 볼록 휜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팽창을 멈추고 나서 이제 다시 수축하는 그런 이제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우가 닫힌 우주, 이제 C가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 평탄 우주는 우주의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정확히 같은 값을 나타내게 돼요. 이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제 평탄 우주 있죠. 이때가 우주 곡률이 0이 될 때, 그래서 열린 우주와 닫힌 우주의 중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팽창을 겨우 이제 지속하는 우주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형이 되는 거고요. 1A형 초중성의 폭발 과정을 통한 광도와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통해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그런 우주를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A가 이제 되는 거고요. 보기 기억. 암흑 에너지가 가장 우세하게 작용하는 모형은 A가 되는 거고, 우주에 분포하는 암흑 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요, 닫힌 우주, C가 되겠죠. 이건 앞으로 우주는 B 모형을 따라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아니라 관측 결과 A처럼 가속 팽창하는 우주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을 나타냈고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팽창 속도를 의미하죠. A 시점을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그러면 A는 감속 팽창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시간을 전후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고 있죠. 그러면 가속 팽창하는 시기이다. 오른쪽 A는 암흑 에너지가 1%, 그리고 현재는요 암흑 에너지가 68.3%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현재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 기억. 현재 시점에서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A가 1%, 현재가 68.3%로 현재가 더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건 우주의 온도는 A 시점보다 현재가 높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가 감속이 되거나 혹은 가속이 될 수는 있지만 우주의 크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A 시점보다 현재가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